예. 저는 로봇만큼 갈 수 있는 섹터가 바로 UAM 섹터다라고 확신 아닌 확신을 좀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우리가 UAM 관련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 UAM 섹터 내에서 있는 이 핵심 기술 보유 기업들은 안 움직입니다. 그런데 드론 관련주가 움직여요. 근데 엄연하게 드론과 UAM의 메커니즘은 좀 비슷하지만 이게 사업화 관점에서 상용화 관점에서는 전혀 다른 비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 UAM 섹터를 우리가 좀 제대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데 네. 이민수의 경제토크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님과 도심항공모빌리티 UAM 얘기를 하겠습니다. UAM도 굉장히 주목을 받고 성장 sek터 가운데 하나로 뭐 쭉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 2022년에 23년을 바라보면서 2차 전지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셨죠? 좋게 보신 쪽이 UAM 로봇. 말씀하셨고 로봇 그죠? 네, 네, 로봇이나 뭐 이런 거 좋았는데 UAM은 그런 거 보면 올해 사실 시장에서 그만큼 부각이 잘 되지는 맞습니다.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아직은 그래서 좀 미지의 영역이다. 예. 저는 로봇만큼 갈 수 있는 섹터가 바로 UAM 섹터다라고 확신 아닌 확신을 좀 하고 있는데 네. 이유는 지금 우리가 UAM 관련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 UAM 섹터 내에서 있는 이 핵심 기술 보유 기업들은 안 움직입니다. 그런데 드론 관련주가 움직여요. 네. 근데 엄연하게 드론과 UAM의 메커니즘은 좀 비슷하지만 이게 사업화 관점에서 상용화 관점에서는 전혀 다른 비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 UAM 섹터를 우리가 좀 제대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데 네. 먼저 UAM은 전동 수직 이착륙기를 통해서 도심 간의 이동 형태에 대한 어떤 도심 교통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이제 반대 필수적인 어떤 이 항목이 도심 공항이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수직 이착륙기. 여기서 우리가 뭐 과거에 드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촬영용을 위한 뭐 비행 물체다라고 좀 표현할 수 있지만 네. 드론 UAM 우리가 수직 이착륙기의 경우는 사람이라든가 화물이 좀 탑재될 수 있는 그런 비행체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한 드론이 커진 거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건데요. 예. 네. 그러면 이 UAM 시장이 앞으로 성장성은 어떻게들 보고 있습니까? 네. 네, 전체 모건 스탠리의 경우에는 뭐 2040년까지 전체 네. UAM 시장을 약 2,100조 원으로 좀 추정을 했는데 아직 우리가 좀 체감되지 않아요. 하늘을 나는 뭐 자동차가 과연 이제 언제 올까라고 좀 판단했지만 머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번 뭐 이제 정책으로 그런 게 애들 시험비행 한번 했어요. 네. 그 한강에서부터 그 여의도 한강에서부터 공항까지인가 한번 하고 그랬었는데 네네. 그죠? 네. 지금 뉴욕은 하고 있어요. 네네. 뉴욕 JFK에서 뉴욕까지 다니고 있거든요. 네네. 네. 근데 이게 그런 뉴스가 나오게 되면 사실 모멘텀이 또 받을 수도 있죠. 예. 실증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네. 뭐 간단한 어떤 시험 동작이라든가 뭐 시험 동작 정도는 있는데 네. 지금 이미 프랑스 파리에서는 2024년도 파리 올림픽에 정식적으로 파리 공항에서 이 비행장까지 이동하는 네. 서비스 에어택시 서비스를 곧 출시를 합니다. 그리고 2028년도에 LA 올림픽에서도 에어택시를 그 기간 안에는 충분히 상용화하겠다고 전략을 발표를 했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2025년도까지 부분 상용화를 먼저 시작할 수 있다라고 좀 발표는 했지만 아직 체감하기에는 전체적인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 좀 부재한 그런 그렇죠. 상황입니다. 일단 기업들의 움직임을 보면요.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에는 현재 영국의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의 UAM 핵심 부품을 현재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가장 빠르게 수직 이착륙기를 상용화할 수 있다라는 어떤 전략들도 나오고 있는 상태고 네. 하나 시스템의 경우에는 미국의 오버에어와 수직 이착륙기인 버터플라이를 현재 공동 개발하고 있는데 시드2까지 지금 이 투자금이 좀 들어갔기 때문에 향후 공동 수익 관점에서는 하나 시스템도 수직 이착륙기에 대한 어떤 권리를 갖게 되는 그런 어떤 부분도 긍정적인 측면이다라고 판단해 봤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경우에는 미국의 현지 법인 슈퍼널러를 이제 설립을 했는데 2028년도에 상용화를 좀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좀 발표한 바 있었고 그리고 영국의 어반 에어포트와 에어택시의 운영 계획서까지 좀 발표를 하면서 빠르게 에어택시 관련 사업에 좀 치중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SK텔레콤의 경우에는 조비 에비에이션에 1억 달러를 좀 투자하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컨소시엄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이 직접 수직 이착륙기라든가 에어택시 관련 사업에 투자 내지 직접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현대차 그룹은 뭐 자동차를 하니까 사실은 뭐 하늘을 나는
우리가 뭐 자동차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관련이 뭐 있고요. SK텔레콤도 뭐 AI도 그렇고 통신 이게 안 키는 데가 없고 한화그룹이 상당히 진심이군요. 그죠? 하나에서 하고 있고. 말씀 앞서 잠깐 하신 것처럼 이거는 정부 정책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네네. 다른 많은 분야도 그렇지만 이게 뭐 그렇습니다. 정부가 허가 내줘야지 다니는 거지 민간에서 했다고 마음대로 내일부터 우리 저기 할 거야 안 되거든요. 그렇죠. 정부의 이제 운항 허가를 받아야 될 것이고 맞습니다. 정부의 이제 정책도 있어서 정책적인 상황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단 인프라를 UAM 도시항공 모빌리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아까 앞서 말했듯이 도심 공항도 있어야 되고요. 예. 항공 경로도 확정이 돼야 되고 가장 중요한 통신 제어, 관제. 이게 우리가 헬기를 띄운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관제 형태하에서 항공 노선에 따라서 움직여지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전성과도 좀 직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에서는 뭐 2025년도 첫 상용화를 위한 로드맵을 지난해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네. 도심 여건에 맞는 비행체의 안전성과 그리고 교통관리 기능 시험과 실증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현대차그룹과 SK텔레콤, 롯데렌탈 컨소시엄은 각 지자체를 통해서 지금 지자체와 지방 공항 간의 UAM 실증 사업에 대한 컨소시엄 그리고 실증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용화를 위한 인증 체계를 현재 확정하고 있는데 앞으로 관건은 이제 항공법도 좀 개정이 좀 돼야 될 거고 통신 제어라든가 관측 관련된 어떤 법령 그다음에 이 규정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도 마련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직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지금 현재는 지자체와 이 중앙 정부 간의 어떤 협업을 통해서 로드맵 이후에 시험 운항 비행 그리고 도심공항에 대한 어떤 노선도 그리고 도심공항을 어디에 구축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의 사업 협의는 충분히 진행 중에 있다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UAM 그랜드 챌린지라고 참여 주요 컨소시엄이 과거에 좀 발표된 바 있었는데요. 드롬 시험의 인증센터로부터 계양 신도시 그리고 김포공항 여의도 수서역까지 이어지는 어떤 이 로드맵들은 현재 구성이 좀 되어 있다. 아까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시험 운행에 대해서는 이 노선이 확정이 된다면 조금 더 빠른 실증 사업이 좀 더 가셔야 되지 않을까. 2025년도부터는 저는 수직 이착륙기가 좀 더 보편화되는 관점에서는 실증 사업들이 좀 더 빠르게 추진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해 봤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UAM이 이렇게 로봇처럼 각광을 받을 수도 있는데 못 받는 이유가 뭐 몇 가지 있겠죠, 그죠? 로봇도 사실은 길에 다니는 배송 로봇 이런 거는 자율주행 이런 거나 뭐 좀 도로 안전 이런 게 연관이 있어 정책이 있지만 사실은 로봇이야 뭐 잘 만들면 기업들이 갖다가 쓰는 거고 그죠? 치킨도 구워내고 예. 그런 거잖아요. 정책적인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사실 UAM 관련주가 뭐냐 이게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것도 원인인 것 같아요. 로봇도 사실 처음에 상장 몇 개 안 됐을 때는 테마 형성 안 됐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뭐 기업들이 상장한 기업들이 많이 생기고 저는 UAM 관련주 하면 눈에 딱 기억나는 건 기억 속에 벳셀밖에 없어요. 벳셀 그 자회사가 뭐 한다 그래가지고 네네. 근데 뭐 예를 들면 UAM 한다고 현대차가 급등하고 SK텔레콤이 막 급등하고 이러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UAM 사업 오늘 말씀하셨는데 어떤 기업들을 좀 눈여겨봐야 될지 기업 얘기를 해 주십시오. 네. 근데 유행 관련된 어떤 테마가 네. 단기적인 어떤 모멘텀으로 부각될 때는 드론 관련주의 어떤 흐름들, 네. 뭐 기산텔레콤이라든지 예, 뭐 예. 벳셀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상승 폭이 좀 굉장히 좀 컸어요. 그런데 네. 여기에 들어가는 핵심 어떤 기술들이 물론 드론과 수직 이착륙기의 메커니즘은 동일하지만 이게 보다 이 양산 관점에서 기술 고도화 관점에서 우리가 같은 로봇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완성형 로봇의 끝판왕은 인간형 로봇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현재 구현되고 있는 로봇의 기술과 완성형 이 로봇의 어떤 차이점은 각각의 소요된 부품의 기술 고도화도 필요하다는 부분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드론의 경우에도 기술 고도화를 통해서 수직 이착륙기를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기술 고도화가 좀 필요하다. 그런데 핵심 기술들이 대부분 미국과 영국, 유럽들이 좀 많이 보유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기술 하에서는 지금 하나 그룹이 굉장히 좀 좋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 점을 우리가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UAM 사업 관점에서 뭐 수직 이착륙기냐, 뭐 도심 항공이냐, 뭐 통신 관제 제어냐, ICT냐 여러 가지 판단에서 어떤 이 산업 하에서도 이 파생되는 섹터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수직 이착륙기 관점에서 아니면 전체 도심공항 모빌리티라는 사업 관점에서는 현대차그룹이라든가 하나그룹, SK텔레콤, 롯데그룹 이렇게 네 가지 어떤 이 지주사들의 어떤 흐름들도 우리가 좀 주시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해 봤습니다. 먼저 지금 최근에는 뭐 대한항공과 인천국제공항 컨소시엄으로 좀 구성된 바가 있었고요. 네. 현대차와 KT 컨소시엄 그리고 KUAM 드림팀, UAM 퓨처팀, 롯데 대우건설, 뭐 제주항공 컨소시엄 계속 파생되는 컨소시엄들이 좀 많다는 것은 수직 이착륙기 이 도입 이후에 이걸 활용하거나 뭐 시험 서비스가 아닌 본격적인 상용화 서비스를 담당하는 이 운항사가 있을 것이고요. 도심 항공을 운영하는 이 항공 운용사. 자, 이런 사업 부분에 대한 어떤 파이들이 계속 이제 파생되고 있는데 단기적 관점에서는 수직 이착륙기에 대한 어떤 모멘텀들이 더 부각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건 미리 스타디를 해놔야 됩니다. 사실은 뭐 UAM이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핫하게 최근 뭐 1, 2개월, 2, 3, 4월, 2, 3개월 사이에 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스터디가 돼 있어야 그 어떤 흐름이고 어떤 기업들이 관련이 있는지 알아야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로봇도 그런 것처럼 대기업들이 보면 현대차 그룹 앞서 그다음에 한화그룹, 뭐 롯데도 있고요. 통신사들이 있는데요. 네. 혹시 그 가운데 좀 탑픽 종목을 좀 특정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네. 아직 우리가 체감하는 도심항공 모빌리티가 네. 구현이 되기 위해서는 저는 한 2025년도 이상 최소한 한 2028년도 정도는 돼야 우리나라도 이 정식 서비스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봤는데 네. 이 관점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심항공을 운영하는 회사, 에어택시를 운영하는 운영사, 통신을 관제하는 통신사 이런 파이인데 가장 먼저 우리가 관심을 본다면 저는 에어택시 즉 수직 이착륙기에 관련 모멘텀을 부각할 수 있는 회사. 저는 하나 시스템을 픽해봤습니다. 네. 이 회사는 항공 장비 센서 그리고 수상함과 잠수함의 해양 시스템 전문 기업입니다. 이 관점에서 이 회사가 무슨 수직 이착륙기가 무슨 연관성이 좀 있을까라고 판단해봤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오버 에어와 현재 수직 이착륙기를 공동 개발하고 있고 2025년도에 수직 이착륙기의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시범 운항 이후에는 2027년도까지 인증 절차를 통해서 2028년도에는 국내 첫 수직 이착륙기 도입을 한화 시스템이 주도할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 이 회사 또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가 바로 이 통신 관제 분야인데요. 초소형 위성 관측 시스템 ICT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관측 분야에서도 UAM과 상당한 어떤 밀접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업성까지는 방산 회사가 아니라 앞으로는 도심항공 모빌리티를 선도할 수 있는 회사다라고 분명 확신해 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UAM 관련해서 혹은 얘기 나올 때 드론주야 혹은 뭐 자회사가 이거 해서 그냥 급등하는 거는 사실 좀 단기 테마성일 수 있고요. 네. 이렇게 메인 사업을 하면서 다른 사업도 하고 시너지를 내는 게 훨씬 더 좋잖아요, 그죠? 그런 그렇습니다. 점에서 보면 하나그룹은 방산의 진심이다. 그래서 하나 뭐 에어로 시스템도 그렇고 하나 시스템도 보니까 방산이 70%고요 비중이 ICT가 30%입니다, 그죠? 이게 다 지금 UAM하고도 연관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통신이나 뭐 이런 것들 관제 ICT 관련해서 한화 시스템을 항공 도심항공 모빌리티 UAM의 관심주로 꼽아 주셨습니다. 2025년쯤에 사업한다 그러는데 올해 지금 23년, 24년, 25년. 근데 말씀하신 거 보면 2025년에 타기는 쉽지 않겠네요, 그죠? 네? 우선 시험 운항 이후에 근데 네. 우리가 모멘텀이라는 것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완성형 로봇을 만든 것이 아닌데 주가는 네. 이미 그렇죠. 뭐 5배 이상 지금 6배, 7배 이상까지 급등을 했던 이력들 보면 네. 기대감을 선반영한다. 회사의 외형 가치와 밸류에이션 확장 가치를 우리가 선반영한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 시스템 지금 주가 추이도 굉장히 좀 매수하기 좋은 메리트 있는 구간이다라고 저는 판단해 봤습니다. 네. 한화 시스템을 말씀해 주셨고요.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님과 UAM 얘기했습니다. 또 말씀해 뭐 여러 종목을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요. 네. 핵심적인 것과 관전 포인트 또 종목을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또 다음번에 오실 때 한번 체크도 해주시고 또 다른 내용으로 좋은 내용 채워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변영인 대표님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